그림책으로 만나는 내 삶의 행복. 2편. 2편은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4장. 마음 공부로 편해진 나. 그림책 속의 마음의 집. 김희경 창비. 마음이란 참으로 알쏭달쏭하다.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내 마음도 그러하고 다른 이들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건 마음이 편해야 인생도 편하고 삶이 행복해진다는 진리다. 내가 처음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나 찾기였다. 질문, 마음 관찰, 글쓰기를 통해 나 공부를 시작했다. 글을 시작으로 정화, 치유, 인생, 자연의 이치, 우주의 원리와 법칙 등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 마음을 관찰하고 공부하면서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전엔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그 느낌과 감정은 어둠 속에서 만난 밝은 빛이었고 따스함이었다. 갑자기 마음의 특징이 궁금해서 요즘 자주 활용하는 AI 구글 제미니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았다. 답변은 다음처럼 나왔다. 주관성 마음은 각 개인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느껴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이주관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만 고유합니다. 의식은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로 우리가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정신 활동이 의식에 포함됩니다. 비물질성 마음은 뇌라는 물질적인 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 자체는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뇌 손상으로 마음의 기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마음 자체를 만지거나 볼 수는 없습니다. 변화 가능성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새로운 경험, 학습, 성찰을 통해 생각, 감정, 신념 등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적성 마음은 어떤 대상이나 목표를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의도하고 계획하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과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억 마음은 과거의 경험, 정보, 기술 등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불러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은 학습, 정체성 형성, 미래 예측 등 다양한 인지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감정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마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동기부여, 의사결정,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추론, 분석,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 등 복잡한 인지 과정을 수행하는 능력도 마음의 핵심 특징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며 미래를 계획합니다. 자기 성찰 마음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인식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은 주관적이고 변화한다는 말에 매우 공감합니다. 특히 목적성, 감정, 자기 성찰 부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 그림책 마음의 집은 한국의 김희경 작가와 폴란드 그림 작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와 공동으로 작업해 한국에서 첫 출간된 책이다. 글 작가 김희경은 어린이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미술관 프로젝트를 개발해온 미술관 큐레이터이자 시각장애아와 어린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점자 그림책을 개발해온 그림책 작가라고 한다. 철학적 메시지를 이야기하듯 쉽게 풀어 쓴 글. 마음의 집은 작가의 미학적 시각과 어린이들과 소통했던 경험을 토대로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글 작가가 보이지 않는 마음을 현실의 집으로 표현했다면 그림 작가는 마음의 집이라는 무형의 글을 만지고 움직일 수 있는 책 속 그림으로 재탄생시켰다고 한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책에서 마음을 집으로 표현한 부분에 매우 공감이 갔다. 마음이 집이라면 내 마음은 큰 세상을 담은 집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많은 사람이 와서 머물며 즐기고 쉴 수 있는 집, 세상을 살아가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 늘 쾌적하고 상쾌하며 편안함과 따스함이 묻어나는 그런 집 말이다. 우리가 해야 할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공부는 마음 공부라고 생각한다. 그 마음 공부의 시작은 바로 나 공부다.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성공의 근본이자 시작이다. 나를 알아가는 데는 내가 경험한 질문, 마음, 관찰, 글쓰기가 매우 효과가 있었기에 많은 분에게 추천하고 권유한다. 나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가 되고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5장. 죽음이 있기에. 그림책 속의 사과나무 죽음 카트린 세러 푸른 날개. 죽음은 무섭고 서글프지만 우리 모두에게 엄연한 현실이자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쩌면 죽음은 매우 공평한 일이며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여기기보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의미이기에 시간, 사람, 그리고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또한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실행하는 힘을 길러주기도 한다. 그림책 사과나무 위의 죽음은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여우. 할아버지의 사과나무는 숲속 동물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하지만 여우 할아버지는 다른 동물들이 찾아와 자신의 사과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과나무를 찾아온 동물들을 쫓아버리곤 했다. 어느 날 여우 할아버지에게 잡힌 족제비 한 마리가 자신을 풀어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여우 할아버지와 약속을 한다. 그러고는 휙휙 제주를 넘어 여우 할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준다. 그 소원은 바로 사과나무에 손을 대는 동물은 무조건 사과나무에 철썩 달라붙는 거였다. 소원은 이루어졌고 사과나무를 독차지한 여우 할아버지는 행복해한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온다. 죽음이 두려웠던 여우 할아버지는 한 가지 꾀를 내어 죽음을 사과나무에 달라붙게 만든다. 덕분에 여우 할아버지는 사냥꾼의 총알도 모두 피하면서 오래오래 살게 된다. 시간은 흘러 이제 여우 할아버지 곁에는 가족도 친구도 남지 않게 된다. 여우 할아버지는 죽음만 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남겨진 후로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책의 마지막 사과를 베어 물고 서로를 껴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부분에 매우 공감이 갔다. 우리 인생에서 죽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다. 첫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다. 죽음을 인지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둘째는 실행이다. 하고 싶은 일들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하게 되는 실행력과 추진력을 가지게 된다. 셋째는 무한 성장과 자기계발이다. 죽음은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 이는 피상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깊이와 농도가 다르다.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삶이 편안해짐을 경험했고 실행력이 매우 좋아져서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직장인 시절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했다. 직장 생활 10년 차쯤 되었을 때 과도한 업무와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에 회의감을 느꼈고 미래가 불안했다. 그러던 중 납품했던 물건 중 수천만 원어치가 반품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한 달 가까이 밤낮 없이 현장, 공장, 업체 등을 다니며 고군분투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처음 겪는 일이라 공포스러웠다. 기억력과 인지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컸다. 나 자신조차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뇌에 이상이 있지 않고서는 내 상황이 설명되지 않을 정도였다.
삶의 많은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큰 병원에 다니며 검사를 했지만 다행히 신체적인 증상에는 이상이 없었다. 결론은 심리적인 문제였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 다행히도 기체조, 명상, 마음수행 등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후 감사하게도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커졌고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겼다. 그 일을 계기로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실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면서 나와 제 삶이 달라졌다. 그럼 경험이 있은 후 죽음이 있기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내 의지가 더욱 커졌다. 그런 생각들이 겹쳐서 15년간 해왔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과감하게 1인 기업에 도전하게 되었다. 죽음을 마주했던 경험은 내 삶의 나침반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는 언젠가, 나중에라는 막연한 기대로 중요한 일들을 미루곤 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를 가까이에서 본 후 나는 지금 당장이라는 강력한 실행의지를 갖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 내게는 가장 절실한 삶의 진리가 된 것이다.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이나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면서 망설임 없이 내가 꿈꾸던 1인 기업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삶의 끝을 인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죽음은 우리에게 유한한 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일깨워주며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든다. 내가 만약 그 힘든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여전히 안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짜 나를 외면한 채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한다. 죽음을 인지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동기를 부여한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깊이 감사하게 되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된다. 마치 사과나무 위에 죽음의 여우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이 나눔과 함께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위대한 깨달음이 될 수 있다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삶은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지고 감사하며 행복하다. 6장. 당연한 것들에 느끼는 감사와 행복. 그림책 속의 당연한 것들. 이적 그림 효영 그림 웅진준이요. 그림책 당연한 것들은 우리 삶 속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책은 우리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이 말에 깊이 공감이 갔다. 우리는 늘 가까이에서 누리고 있기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해가 지는 것,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존재한다는 것, 나에게 엄마가 가족이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등과 같은 매우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 말이다. 당연한 것들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노래 달팽이 등을 부른 가수 패닉의 이적이 쓴 그림책이라고 한다. 가수 이적이 그림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다. 책은 코로나로 한창이던 2021년 4월에 나왔다. 매우 낯설고 생소한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 접촉, 모임, 소통 등에서 특히 변화가 많았다.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의 시간들을 향한 그리움과 코로나가 낳은 우울감을 동시에 안고 견디며 살아간다. 그리고 사람은 적응에 강하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기도 했다. 당연한 것들이 주는 가치는 나의 평소 생각, 마인드,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고 글쓰기, 책쓰기, 코치를 하면서 단순히 방법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스스로 나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돕는 데 노력하고 있다. 나연구소의 3가지 핵심 메시지인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다. 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는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진리와도 맥이 통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더 크고 특별한 것을 좇느라 매일 우리 곁에 존재하는 작고 평범한 행복들을 놓치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나는 일상의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자 행복의 원천이라고 믿는다. 당연한 것들 그림책이 소박한 그림과 글로 깊은 울림을 주듯이 거창한 이론이나 복잡한 방법 아닌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실행을 통한 성장을 늘 추구하고 강조한다.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은 풍부한 경험은 나의 이러한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교육 현장, 기업 워크숍, 개인 상담 등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빛을 스스로 발견하고 발현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당연한 것들이 주는 위로와 희망처럼 나도 많은 사람에게 용기, 위로, 실행, 치유, 희망을 주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아직이 아니라 이미라는 말처럼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내가 책 쓰기 코치를 하면서 자주 쓰는 말은 사람이 책이다. 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모든 경험, 배움, 지혜, 감정 등은 가장 좋은 책의 글감이 되고 경험하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길잡이, 용기, 지식이 된다. 우리의 평범함, 당연함이 경험하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큰 가치가 된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다. 어느 순간 당연함이 감사함, 행복함과 같은 말임을 깨달았다. 살아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이런 당연한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우리는 흔히 특별하고 거창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일상 속에 숨어있는 이 당연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치 아이가 처음으로 나비를 보고 경이로워하듯 우리도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간다. 익숙함은 무관심을 낳고 무관심은 감사함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편안한 잠자리,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분명 더 큰 삶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을 넘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며 이는 곧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당연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존재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에필로그. 그림책과 함께 떠났던 행복여행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 책을 쓰는 동안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그 감정은 감사함이었고 배움이었고 사랑이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왔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하다. 이 책을 읽으며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렸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상 속 소중한 행복을 발견했는지, 그랬다면 이 책을 쓴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결국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들어오는 밝은 햇살, 함께하는 건강한 가족들, 출근할 사무실에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것, 내 일이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 등 이들이 모여 나의 하루를 행복으로 채우고 있었다. 모두가 일상과 당연한 것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최고의 내가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응원한다. 언제나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내 삶의 행복.
발행일 2025년 7월 4일. 지은이 우경아. 편행곧 피플북.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와 출판사 피플북에 있습니다.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